열심히 일을 했을 때 추가로 얻는 보상과 열심히 일을 했을 때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을 잘 비교를 해서 자신의 노력 수준을 선택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에이전트는 워커를 가리키고 프린시펄은 기업을 가리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제 어떤 페이 스트럭처를 우리가 생각할 것인지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마지막에 이제 생산함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프린시플 에이전트 문제가 무엇인가? 그 프린시플 에이전트 문제는요. 기본적으로 경제학에서 주로 이제 미시경제학이라든가 게임 이론 이런 곳에서 많이 등장하는데 주로 인센티브 문제를 분석하기 위한 가장 단순한 형태의 모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인 구조, 뭐 인센티브 문제를 분석하기 위한 단순한 프레임워크입니다. 단순한 분석 틀이라고 할까요? 분석의 틀이라고 뭐 모형이죠. 간단한 모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려고 하는 가장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고용주 회사 프린시펄은 직원 에이전트가 열심히 일하기를 원하지만 그 직원의 관심사는 반드시 그렇지 않아요. 회사는 직원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성과를 내기를 원해요. 이윤을 극대화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에이전트 직원들은 그렇지 않겠죠. 그러면 회사는 어떻게 해야 직원이 보다 더 열심히 일하도록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프린시플 에이전트 문제입니다. 자, 그렇다면 인센티브 문제는 이제 언제 발생하게 되냐면 실제로 그 에이전트의 역할은 변호사 예에서 여러분 보셨던 것처럼 에이전트의 역할은 사실 프린시플을 그 대신하는 거잖아요. 이해를 대변해 주는 것입니다. 그 acts on behalf of가 그러니까 프린시펄의 이해를 대변해서 행동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주주와 CEO의 관계를 생각해 보시면 주주가 프린시펄이고 주주가 선임하는 CEO가 에이전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CEO가 열심히 일을 해서 회사의 이윤을 창출해야 되는 것은 바로 주주의 이해관계에 부합하는 것인데 실제로 CEO가 그렇게 행동할 수도 있지만 또 어떤 CEO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주의 이해관계를 대표하는 것이 이제 바로 에이전트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실제로 CEO의 목표는 주주들의 목표와 다를 수 있겠죠. 회사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이 주주의 목표지만 주된 관심사지만 CEO는 반드시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관심사가 다를 수 있어요. 목표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프린시펄과 에이전트의 어떤 추구하는 바, 목표, 목적 함수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할 수 있는 간단한 모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프린시펄부터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자, 프린시펄은 어떤 의사결정을 하냐면 이제 자신을 대신해서 자신이 원하는 일을 수행할 수 있는 에이전트를 채용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려면 여기서 뭐 채용 과정을 우리가 이번 학기 처음부터 뭐 쭉 살펴보긴 했지만 여기에서 이제 핵심이 되는 것 한 가지는 바로 이제 고용 계약을 제시를 하는 건데요. 이 고용 계약은 뭐 복잡한 것이 아니라 그냥 페이를 제시를 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에게 이런 방식으로 보수를 지급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제 페이 스트럭처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말로 이제 보수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페이 스트럭처, 보수 구조, 프린시펄이 에이전트를 채용을 할 때 에이전트에게 어떤 고용 계약을 제시를 하는데 그 고용 계약은 그냥 단순하게 페이 스트럭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employment contract는 그냥 페이 스트럭처입니다. 그 웨이지 오퍼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웨이지 오퍼가 얼마를 주겠다 이런 형태가 아니라 성과에 따라서 어떻게 내가 페이하겠다라고 하는 일종의 디자인을 제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트럭처를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당 얼마 이런 형태가 아닙니다. 그럼 이제 에이전트는 이 페이 스트럭처를 관찰을 하고 나서
이 페이 스트럭처를 받아들일 것인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인지를 결정을 하는데, 이 페이 스트럭처를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프린시플과 함께 일을 하는 것이고요. 이 페이 스트럭처를 디클라인하면, 턴다운하면 이제 함께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나중에 또 보겠지만 프린시플의 목표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에이전트가 억셉트 하도록 페이 스트럭처를 잘 구성해야 돼요. 그게 이제 또 하나의 숙제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이죠. 자, 세 번째로 와서요. 만약에 에이전트가 그 프린시플이 제시한 페이 스트럭처를, 여기 이제 어퍼라고 제가 표시를 했지만 페이 스트럭처를 업세트 받아들인다면, 그런 다음에 이제 얼마나 열심히 일할 것인가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이전트의 선택은 노력 수준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프린시플의 선택은 노력에 따라서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 일종의 페이 스트럭처를 잘 구성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effort이라고 하는 노력 수준은 뭐에 영향을 미치냐면요, 에이전트의 성과에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에이전트가 얼마나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는가, 얼마나 많이 생산할 수 있는가, 성과 지표가 바로 Q고요. 에이전트가 더 열심히 일을 하면 effort 수준이 높으면 Q도 높아지고 더 많이 생산할 수 있고요. 만약에 effort 수준을 낮추면, 그래서 뭐 대충 일을 하면, 그러면 이제 생산량 Q도 떨어지겠죠.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고려해야 되는 것은 에이전트는 열심히 일을 하면 할수록 그 심리적 비용이 높아지기 때문에 덜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에이전트에게 트레이드오프가 있는데, effort과 관련한 트레이드오프가 있는데요. 에이전트가 열심히 일을 해요. effort을 계속 늘려요. 그러면 생산이 증가하겠죠. Q가 증가합니다. 페이 스트럭처를 어떻게 디자인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도 프린시플은, 이 얘기는 나중에 우리가 할 거예요. 프린시플이 성과와 연동시켜서 페이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웨이지도 페이도 증가할 거예요. 이런 이제 지금 제가 뭘 가정하고 있냐면, 프린시플이 처음에 오퍼했던 페이 스트럭처라고 하는 것은 에이전트의 성과와 어느 정도 연동되어 있을 거예요. 그걸 우리가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노력 수준을 높이면 생산을 많이 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주어진 페이 스트럭처 하에서 더 높은 임금을, 페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두 번째 이야기는요, 반대로 노력 수준을 높이면 높일수록 심리적 비용이 발생을 해요. 이제 코스트가 발생을 합니다. 자, 그래서 만족도는 떨어지는 거예요. 에이전트의 이제 목적 함수는 유틸리티입니다. 에이전트는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만족도는 떨어지겠죠. 그 다음에 이쪽에서 페이가 늘어나게 되면 이 사람의 만족도는 또 높아져요. 유틸리티는 증가합니다. 그래서 둘 사이에 트레이드오프가 있는 거예요. 에포트 수준을 늘리면 궁극적으로 웨이지가 증가하기 때문에 유틸리티가 증가하지만, 노력 수준을 높이게 되면 심리적 비용도 더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유틸리티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둘 사이에 적절히 자신에게 최적 수준의 노력을 선택하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에이전트는 자신의 죄송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자신의 성과에 따라서 이제 그 임금을 지급받게 될 텐데요. 이제 그 지급하는 방식이 바로 처음에 프린시플이 제시했던 바로 이 컨트랙트입니다. 페이 스트럭처인데요. 우리가 앞으로 보려고 하는 페이 스트럭처의 아주 대표적인 사례가, 이그젬플이 이렇게 생긴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Q가 늘어나면 웨이지를 더 받는 형태의 페이 스트럭처를 프린시플이 제시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형태를 중점적으로 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 포뮬라에 따라서, 이 페이 스트럭처에 따라서 이제 에이전트는 급여를 지급받겠죠.